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자를 만들어주는 방법과 만들어진 글자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웨이브에서 글자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이전 강좌에서도 한번 살펴봤듯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자를 만들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라이트웨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텍스트 기능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은 이전 강좌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웨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텍스트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 텍스트 메뉴가 있죠. 맨 위쪽부터 모어까지 다양한 텍스트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맨 위쪽에서 사용이 되는 매니지 폰트는 사용이 될 기본 폰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사용하면 직접 뷰포트를 통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글자의 입력은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클릭해서 커서를 띄워놓고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라이트웨이브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된 글자를 보니까 저는 아주 울퉁불퉁한 그러한 투박한 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글꼴이 이와 같은 글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뉴메릭을 선택을 해보면 지금 입력된 글자에 대해서 확인 및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 텍스트에 라이트웨이브라고 입력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폰트는 고구려 M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원하는 글자로 바꿔줘도 되고요. 그런데 라이트웨이브에서 폰트를 사용할 때 디자인 폰트를 사용할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뭉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뭉개지는 폰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에어리얼 400 폰트를 사용을 해봅니다. 이 폰트를 사용하니까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폰트를 선택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뭉개지지 않은, 즉 깨지지 않는 그런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얼라이먼트는 글자의 정렬이죠. 그리고 엑시스는 글자가 적용이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통해서 글자의 크기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직접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센터를 통해서 글자가 입력이 되는 위치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글자 또한 뉴메릭을 통해서 직접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통해서 입력된 글자는 글자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레이어, 즉 공간에서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현재 글자를 보면 이렇게 종이처럼 얇은 단면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입력된 이 글자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멀티플라이에 베벨, 익스루드 등을 사용을 해서 두께를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모어 기능을 사용해 봅니다. 모어 로고가 있는데요. 로고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죠. 로고라고 해서 특별히 거창한 거는 없습니다. 로고 텍스트에서 사용할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익스트루전 뎁스를 통해서 글자의 두께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렉트 폰트를 통해서 역시 사용이 될 글꼴, 즉 폰트를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설정이 됐다면 OK,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두께가 형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한 번에
두께가 있는 그러한 글자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로고 기능을 사용을 하십시오.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역시 지금의 로고 기능을 통해서 입력된 글자 또한 하나의 레이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의 레이어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은 입력된 글자를 애니메이션 했을 때 입력된 글자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입력된 글자를 통째로 애니메이션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멀티 텍스트. 멀티 텍스트는 여러 개의 글자를 한꺼번에 입력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아래쪽에 글자를 계속해서 입력해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쪽에 글꼴이나 그 밖에 글자의 크기, 위치 등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한글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사용한 글꼴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을 할 때 라이트웨이브에서 직접 한글을 입력을 할 때 이처럼 깨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글을 입력을 할 때는 한글이 지원이 되는 그런 폰트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한글인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한글을 만든 후에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이번에는 more의 more.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텍스트 레이어 설정 창이 나타났습니다. 텍스트 레이어에서는 입력된 글자들이 입력된 글자 개수에 맞게 레이어가 사용이 됩니다. 현재 love라는 4개의 글자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사용되는 레이어 개수도 4개라는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love라는 글자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폰트는 에어리얼 400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요. 폰트 스페이싱 글자 간격이죠. 글자 간격 역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폰트 스케일 크기 역시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익스트루드 익스텐트는 글자의 두께입니다. 두께는 잘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현재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너무 두꺼우면 그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고요. 아래쪽에 베벨 타입은 이 모서리죠. 모서리의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싱글은 단면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부드러운 모서리를 사용한다면 라운드를 사용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레벨 시프트가 있는데요. 레벨 즉 모서리의 그 두께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9%로 되어 있는데 너무 두껍죠? 자, 조금 줄여봅니다. 줄여서 예쁜 모서리, 작고 예쁜 모서리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아졌군요. 익스트루드 익스텐트를 사용해서 조금만 더 두껍게 해주고요. 자, 됐죠? 그리고 베벨 인셋은 베벨의 그 면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베벨 세그먼트는 베벨에 사용이 되는 세그먼트의 개수 역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너무 많다는 것은 오브젝트 데이터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적당한 개수 사용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옆에 미러가 있는데요. 미러는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거울처럼
반사돼서 그 반대쪽 면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해제를 하면 한 면, 즉 앞면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체크를 하면 뒤쪽에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베벨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뒷면에도 베벨이 적용이 되겠고요. 두께 또한 2배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텍스트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면 입체적인 글자와 모서리의 모양 등을 쉽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만들어진 글자, 즉 사용되는 글자 개수가 각각의 레이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움직이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OK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적용이 됐고요. 적용이 된 모습을 보니까 글자 개수만큼 4개의 레이어가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됐나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모델러 툴에서 글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글자에 대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글자 텍스트는 체인지 서피스를 통해서 각 면에 대한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서피스 에디터에 들어가 보면 글자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베벨과 페이스 그리고 사이드에 대한 서피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베벨은 모서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페이스는 앞면에 대한 재질, 그리고 사이드는 옆면에 대한 재질을 각각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서피스 설정은 애니메이션을 위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레이아웃에서 직접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 Save Object As를 선택을 해줍니다. 텍스트라는 이름 사용을 했고요. 저장. 이제 Send Object Layout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4개의 글자가 적용이 됐고요. 현재 카메라 뷰 상태이죠. 최종적으로 렌더링 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질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서피스 열어주고요. 텍스트 베벨부터 설정을 해봅니다. 색깔은 그죠? 러브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좀 달콤한 색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브라는 글자와 좀 어울리는 색깔이 필요하겠죠? 좀 연한 분홍색을 사용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이번에는 페이스 또한 같은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진한 색으로 해보죠. 이번엔 확인 됐죠? 그리고 사이드는 어떤 색을 한번 해볼까요? 사이드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안 드네요. 흰색도 좀 그러네요. 같은 색으로 해봅니다. 여기는 확인. 같은 색으로 적용이 됐고요. 요 베벨 부분만 약간 엷은 분홍색으로 해줬습니다. 지금의 색깔은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재질 중에서 반사 재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서피스 선택을 해주고요. 리플렉션 값을 한 65 정도로 해볼까요? 65 됐죠? 65 정도로 해줬고요. 여기도 65, 여기도 65, 다 65죠?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인바이런먼트에서 리플렉션 옵션을 레이 트레이싱 스피컬 맵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리플렉션 맵을 불러옵니다. 역시 로드를 사용을 해보죠. 여기 적용이 됐습니다.
자, 적용이 됐고요. 적용이 됐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일단 모든 서피스 선택을 한 다음에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스무싱 체크 됐죠. 자, 그리고 최종 렌더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VPR.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창을 닫고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적용된 모습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회전을 살짝 해보면 아주 색깔이 예쁘게 적용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카메라 뷰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일단은 텍스처 쉐이드 솔리드로 전환을 해주고 좀 가벼운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자, 앞에서 날아가는 애니메이션, 일반적으로 타이틀 애니메이션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첫 번째 글자인 텍스트 L을 선택을 해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앞에서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보다 편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은 6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60프레임 지점이 지금 글자가 완전히 날아온 그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크리에이트 키. 현재의 60프레임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면 지금의 L자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자, 펄을 모든 아이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all 아이템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 OVE자도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O자를 선택하면 역시 키프레임 만들어졌고요. V자 역시 키프레임, E자 역시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지점은 모두 같기 때문에 끝나는 60프레임 지점에서는 동일한 속성의 키프레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시 L자를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제 설정을 해서 최초로 날아오기 시작하는 그 지점으로 갖다 놓습니다. 먼저 회전을 한번 걸어볼까요? 로테이트. 회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P축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B축 필요하다면 B축은 그냥 0으로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요까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너무 또 많이 움직이면 혼란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Move Tool을 선택을 해주고, 자, 앞으로 빼줘야 되겠죠? 자, 먼저 좌측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살짝 좌측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Z축을 사용해서 화면 밖으로 쭉 빼줍니다. 됐나요? 자, 조금만 더 빼볼까요?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날아오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O자에 대한 애니메이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O자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O자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60프레임 아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점에서의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았던 L자의 그 키프레임 속성을 그대로 이용하면 O자도 동일한 위치에서 회전이 되는 그런 장면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보죠.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자, L자로 이동합니다. 자, L자의 첫 번째 요 키프레임을 우측 마우스 버튼 카피 키를 통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O자로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키. 그러면 L자와 똑같은 위치 속성을 가진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겹쳐지죠. 위치에 대한 설정만 수정을 해봅니다. 무브 선택을 해주고요. X축인가요? X축을 살짝 우측으로 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글자가 날아오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것 또한 수정이 필요하겠죠? 일단 한 5프레임 간격으로 조절해 볼까요? 자, 시작 키프레임 5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끝나는 키프레임 역시 5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L자가 먼저 움직이고요. 5프레임 후에 O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보죠. 한 10프레임. 자, 여기 그러니까 끝나는데도 10프레임으로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V자와 E자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자, V자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앞서 L자의 첫 번째 키프레임을 복사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페이스트 키 됐고요.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아니죠. 컨트롤 Z 여기가 아닙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딜리트 키 삭제를 해주고요. 자, 첫 번째 요 키프레임이죠.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키 적용이 됐고요. 됐죠? 자, 그리고 위치 X축으로 해서 좀 빼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고요. 됐나요?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시간은 20프레임부터 시작해서 80프레임까지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자. 자, E자 역시 이전에 복사해놨던 키프레임 사용합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키 됐죠? 그리고 위치 역시 바꿔줍니다. 그런데 E자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가 아니죠? 페이스트 키. 자, 이제 됐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자, 역시 우측으로 좀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측으로 빼줍니다. 자, 4개의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자, 나중에 V자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시간 30프레임부터 시작을 해서 90프레임까지 해줘야 되겠죠? 자,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V자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V자가 최초로 시작이 되는 그 위치 우측으로 조금만 더 밀어줍니다. 됐나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O자 역시 10프레임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더 밀어줍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최초로 시작이 될 때에 글자가 보이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 요 앵글 안에 걸쳐 있는 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작업을 해 봅니다. 자, O자하고 V자 그리고 E자도 그렇죠. 자, 일단 O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Z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빼줍니다. 됐나요? 자,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날아가는군요. 됐죠? 됐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자, O자의 시작이 되는 이 키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다른 글자에도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카피 됐죠? 자, 첫 번째 글자 선택을 해주고 첫 번째 키프레임 지점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키. 자, 이제 위치만 바꿔볼까요? 위치만 다시 한번 페이스트 키. 자,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날아오는데 여기가 아니죠? 우측을 좀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고요. 계속해서 V 20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붙여놓기 합니다. 페이스트 키 됐죠? 자, 그리고 위치 바꿔봅니다. 위치 살짝 우측으로 해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자, 아직 적용이 안 됐나요? 다시 한번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키 됐죠? 자, 확인해보면 같은 위치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안되죠? 자, 20프레임에서 위치만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2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역시 시작이 되는 3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키 자, 확인해보면 역시 같은 위치죠? X축의 위치만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확인해보면 자, 이제 시작이 될 때에 글자의 모습은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L자가 좀 이상하군요. 다시 한번 페이스트 키 됐고요. 자, 위치만 바꿔줍니다. 됐죠? 자, 다시 확인해보면 자, 이제 뭐 특별히 문제점이 없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타이틀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배워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세부적인 설정은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전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이제 최종적인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VPR로 전환을 해줍니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글자가 날아오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질 또한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한 후에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합성 툴을 사용을 해서 아주 멋지게 완성을 해 줄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글자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만들어진 글자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역시 지금의 강좌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타이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업이 완전히 끝났다면 자, 세이브 오를 통해서 작업한 모든 속성을 저장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